안녕하세요. 페리스 가죽 공방 가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 가죽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드 지갑은 내부에 카드 두 장이 수납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카드 하나를 제외하면 명함도 넣을 수 있고 지폐를 접어서 넣을 수 있는 경량 미니 지갑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키트 안에 가죽으로 된 카드 지갑이 있습니다. 요것은 아직 요 엣지면이나 바느질이 안 된 상태로 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요런 후놀이라는 엣지 코트가 하나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르는 스틱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 가장 중요한 손바느질을 하는 바늘하고 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제품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실에다가 바늘을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새들 스티치라고 하면서 실의 양쪽 끝에 바늘을 꽂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늘 구멍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바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후놀이라는 엣지코트 마감제를 사용해서 요 섹션을 다 발라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죽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먼저 바늘에다가 실을 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공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새들 스티치입니다. 이 새들 스티치는 손바느질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실에 좌우 끝에 바늘을 하나씩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이 실의 길이는 보통 자기가 바느질할 거리의 2배에서 2배 반 정도를 끊어서 바늘에 엮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끼울 때 실의 길이를 내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2배 반 정도, 약 3배, 좀 넉넉하게 3배를 키우신 다음에 실을 엮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실 좌우에 바늘을 꽂는 방법입니다. 이 바늘을 꽂는 방법은 제가 요 좀 많이 확대된 큰 바늘을 가지고 요 실을 엮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바늘에 귀에다가 실을 꽂는 방법대로 실을 꽂습니다. 실을 꽂고 꽂은 실이 약 그 바늘의 2배 정도 되게끔 빼주시고 더 이상 여기 더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실끝을, 바늘끝 정도 되는 곳에 실끝을 잡아서 실의 중간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요 실은 실제 작업을 할 요 실은 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꽂을 수가 있는데요. 바늘이 가죽공예에서 쓰는 요 바늘은 끝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찔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겁먹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셨으면 다시 한번 1cm나 2cm 정도 되는 거리만큼, 요 거리가 1, 2cm 정도 되게끔 다시 이렇게 끼워줍니다. 또 한번. 그리고 조금 내려주고 다시 또 한번 1cm 정도를 한 번 더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3번을 끼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내린 다음에 왼손으로 바늘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끼워진 실의 짧은 부분을 잡고 밑으로 과감하게 쭉 내려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지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요 긴 줄, 짧은 줄 말고 긴 줄을 싹 잡아당기시면 끝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요게 한쪽이 매듭을 짓는 방법입니다. 한쪽 바늘에 매듭을 짓는 방법인데, 만져보시면 매듭, 우리가 실에다 보통 끼는 매듭은 생기지 않고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튼튼한 건 아니고요. 가죽공예 바느질을 하는 정도만 유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실의 반대 부분에다 또 같은 방법 귀에다가 실을 꽂고 바늘의 2배 정도 실을 빼준 다음에 요 부분을 실 가운데 부분을 바늘로 끼워 주시고 한 1, 2cm 정도 남겨 놓고 다시 한번 찔러 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늘을 끼워 주고 또 한번 끼워서 3번 정도 요렇게 끼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을 좀 내리고 바늘을 잡고 밑으로 쭉, 그 다음에 다시 긴 실을 쭉 잡아당기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바늘에다가 실을 끼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이 가죽 제품을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키트 상품을 꺼내 보시면 요 반제품 가죽 제품이 있고요. 후놀이, 그 다음에 후놀이를 바르는 스틱, 그리고 실하고 바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요런 쪽가위 하나와 라이터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라이터는 뭐 가능하시면 이 라이터를 사용하는 건 학생들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쪽가위는 없으시면 이런 그냥 문구용 가위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있으신 걸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 배운 대로 바느질을 여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 바느질을 보시면 구멍이 동그랗게 숭숭숭 나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하기도 상당히 쉽고 퀄리티도 잘 나오는 바느질로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이 면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앞면이 되고요. 이렇게 접었을 때 바깥으로 보이는 면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것이 안쪽 면이라고, 저희가 카드를 넣고 지폐를 넣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안쪽 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느질을 배우실 때 이 전체를 바느질하는 실의 양이 약 2배 내지 2배 반 내지 3배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3배 정도 하시는데, 이걸로 3배 정도가 나오면 길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바느질하기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느질의 퀄리티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한 반 정도로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2번에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위치를 어떻게 잡냐? 이렇게 접혀진 부분, 가죽하고 가죽이 접혀지는 부분, 붙어 있는 부분,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반이거든요. 여기까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하는 것을 2번에 나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에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신 대로 먼저 실에다가 바늘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바느질할 거리의 약 3배.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겹쳐진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 때 실을 대충 대보고 그 길이에 이렇게 대충 요 정도까지가 1배라고 하면, 요 정도라고 하면 요거의 3배, 1배, 다시 3배. 저희가 나눠드린 실은 약 한 길이로 따지면 한 5, 6m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느질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넉넉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으면 또 다시 끼고 또 다시 끼고 여러 번 바늘에다 실을 끼고 바느질을 중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금 길게, 예상보다 조금 길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갔다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끝까지 쪽가위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배우신 대로 실에다가 이제 바늘을 끼웁니다. 바늘기에다 실을 끼고 말씀드린 대로 2배 정도를 키운 다음에 한번 사이에 껴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끼워 넣고요. 1, 2cm 정도 되게끔, 그 다음에 또 1, 2cm 후에 3번 이렇게 끼웁니다. 요걸 끼우실 때 실의 중앙에 안 들어가고 좀 사이드로 밀리는 경우에 다시 빼서 제대로 끼울 때까지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끼웠으면 밑으로 내리고
바늘끝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실 끝을 잡고 과감하게, 이게 조금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걸리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잡아당기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요게 이제 보통 바느질을 하는 새들 스티치인데, 요게 하다가 줄을 잡아당기고 그러다가 엉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에서 잘라버리고 여기도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바늘 귀에다 실을 꽂고 이런 식으로 2배 정도를 빼낸 다음에 한 번 사이에 끼워주고 또 한 번 사이에 끼워주고, 잘 안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3번 끼워주고 바늘끝을 잡고 실끝을 잡고 당겨주고 요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듭이 지어졌다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요 정도 지점, 겹쳐지는 부분, 그 부분에 첫 번째에다 끼고, 이 깨끗하고 우리가 외부로 보여지는 이 면을 항상 오른쪽으로 놓고 바늘 하나를 완전히 관통해서 빼냅니다. 완전히 빼내고 길이를 이 정도 대충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에 맞춘 다음에 다음번 구멍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같은 구멍에, 반대편에 같은 구멍에 이렇게 바늘을 끼웁니다. 이때 왼쪽 바늘이 앞으로 오는 것이 바느질이 항상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걸 다 할 때까지 오른손 바늘은 뒤쪽, 왼손 바늘은 앞쪽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쁜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동시에 이렇게 빼주고 실을 다시 한번 맞추세요. 한번 좀 엉킬 수 있으니까 맞추고 다음부터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오른손을 먼저 끼고 왼손을 앞에다가 같은 구멍에 앞에다가 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느질을 끝까지 해 나갑니다. 물론 하시다가 좀 엉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안 좋게 되는, 방향이 안 좋게 되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초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희 같이 이제 가죽 전문가들은 이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오른손 바늘이 먼저 들어가고 왼손 바늘이 그 앞으로, 오른손 바늘의 앞쪽으로 나오도록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시간상 이게 지금 최소 시간이 약 2시간, 수업 시간으로 2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일단 바늘을 끼우고 실을 처음에 끼워서 이렇게 바느질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두 개가 동시에 한 바늘에 들어가기 힘들면 이렇게 자꾸 두 개를 한 구멍에다 넣다 보니 이게 자꾸 엉키게 되면 하나를 빼시고 하나를 먼저 집어넣고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 바늘을 같은 구멍에 다시 한번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뽑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속도도 조금 느리고요. 마지막에 약간 실이 삐뚤삐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바늘을 한꺼번에 한 구멍에 집어넣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가죽 공예용 바늘은 끝이 아주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 천에 쓰는 바늘에 비해서 손에 찔리거나 하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늘이 나오는 데에 손가락이 있다가 찔리면 잘 안 들어가긴 해도 들어가면 되게 아프게 됩니다. 또 피도 나게 되고요. 파상풍이니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피가 나면 휴지 같은 걸로 살짝 닦아주시면 금방 멈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보이시죠? 오른손을 먼저 끼고 왼손을 나중에 끼고, 왼손을 나중에 낄 때는 오른손 바늘의 앞쪽으로 오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을 혹시 잘못해서 실이 좀 짧은 경우에
중간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끝내냐면 바늘이 이렇게 나오고 실이 쫓아 나오는데 이 실이 예를 들어서 실이 한 요 정도뿐이에요. 요 바늘보다 조금만 길어진 상태라면 여기가 마지막 바늘입니다. 이게 실이 바늘보다 짧으면은 나중에 이걸 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시는데 요 사이에다가 끼워 올립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느질이 된 곳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마무리를 한다면 여기까지 바느질이 됐으면 이제 마무리는 뒤로 가서 하나 뒤로 가서 요 사이로 삐져 올립니다. 요건 지금 미리 에치코트가 돼 있어서 딱딱한 상태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요렇게 사이에 가죽하고 가죽 사이에 삐져 올리고 실을 이렇게 잡아 뽑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도 또 그 가죽 사이에 실을 꽂아줍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에치코트를 먼저 해놔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에치코트가 아직 안 된 상태라 자 이렇게 잡아 당기시고 실을 이제 잠깐 빠졌네요. 다시 이렇게 같은 한 곳에 실을 빼고서 이렇게 좀 잡아 당겨주고 요쪽에 두 겹이 되는데 약간 좀 힘을 줘서 잡아 당겨 주세요. 그리고 한 5m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라이터를 대신 해주시는데 이렇게 라이터를 갖다가 천천히 되면 잘 보이시죠? 타지 않고 조금씩 녹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 붙어도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버리시면 요 면이 두껍지도 않고 녹아 붙어서 실이 풀리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느질을 자기가 된 데까지를 완성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거의 이제 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바느질을 똑같은 방식으로 오른손을 끼고 왼손을 앞쪽으로 같은 구멍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두 겹이 된 데서 시작하고 끝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그냥 한 겹만 된 데에서 끝나게 되면 여기서 묶거나 지지거나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다. 사이로 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시작과 끝은 항상 겹쳐진 곳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의 바느질이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한 구멍만 남았을 때 다시 아까처럼 요 사이에다가 이 사이로 바늘을 끼워서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요 사이에다 넣고 가죽 사이로 끼워서 빼줍니다. 그러면 앞뒤가 모두 바느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여태까지 했던 식으로 한 5mm 정도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살짝 찢어주면 녹게 되는데 녹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바느질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바느질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요 푸놀이라는 것을 한번 발라줘야 됩니다. 요걸 바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먼저 이런 물티슈를 한 장, 집에 있는 티슈라든지 물티슈를 한 장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놀이는 인체에 무해한 걸로 되어 있으니 굳이 손에 묻거나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손에 묻게 되면 물티슈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가죽에 묻어도 바로바로 이렇게 닦아도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은 먼저 푸놀이를 스틱에다 찍는데 이렇게 그냥 툭 찍으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고 한쪽을 긁어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얇게 된 엣지면, 우리가 말하는 섹션이라고 그러는 엣지면에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전체를 돌아가면서 다 발라주고 나면 그 다음에 마르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는 건들지 말고 잘 두시고, 이렇게 저야 이제 뭐 전문가니까 이제 잘 안 흐르는데 하시다 보면 흐르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물티슈나 손으로 이렇게 묻었을 때 바로 이렇게 손으로 닦아내고 물티슈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엣지면을 다 발라줍니다. 후노리를. 후노리라는 이름은 이제 일본에서 쓰는 약품인데요. 통가죽이나 이런 가죽의 엣지면에 좀 딱딱해지라고 발라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광을 낼 때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면에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고요. 다 젖을 수 있는 정도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하셨으면 이 상태를 조금 많이 발라지면 이런 식으로 좀 흐를 수가 있어요. 흐르면은 뭐 손으로 지금 많이 흐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으로 닦아서 지워줘도 되고, 이 상태를 건지지 말고 그냥 두시고 스틱은 물티슈에 이렇게 닦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이시죠? 요게 이렇게 한쪽으로 두면 조금 많이 바르면 이런 식으로 흐르고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바로바로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옷이나 이런 데는 묻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뭐 라이터나 이런 걸로 깔아서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은 면이 닿는 면이 안 생기게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한 20분에서 20분 정도를 말리고 나서는 이게 다 말랐습니다. 후놀이라는 엣지코트가 다 말랐는데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좀 거칠다면 이런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뭐 나무젓가락도 좋고 나무로 된 어떤 조각을 가지고 요 면을 이렇게 문질릅니다. 너무 세게는 말고 어느 정도 마찰력이 좀 생기게끔 문질러 주면 요 면이 매끄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요거는 가능하면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요 면이 매끄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가죽 카드 지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베지터블 가죽이라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느라고 한두 군데 정도는 바느질이 약간 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요런 바늘로 보여드렸던 바늘을 조금 이렇게 좀 반대로 꺾어서 약간씩 틀어주면 조금 일정하게 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주로 이제 카드 2장, 하나는 학생증, 하나는 뭐 교통카드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넣어 갖고 쓰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지갑으로 쓰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카드 한 장을 빼고 지폐, 뭐 지갑으로 쓰기는 조금 그래도 지폐를 넣어서 비상금이나 이런 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하고 비상용 지폐 하나 정도 이렇게 사용하기에 딱 좋은, 또는 명함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요 베지터블로 된 카드 지갑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